예, 4월 25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달러 인덱스 이런 지표들이 올라가면서 이거 올라가는 날 우리 증시는 좀 부담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메타와 IBM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간에도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미증시 하락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하게 됐고,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이 빠지면서 지수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보험주, 석유화학, 일부 코스닥 반도체주 올라갔는데 업종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발목 잡힌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날은 시장이 좀 빠지거든요. 금리 올라간 요인은 뭐 아침에 설명드렸죠. 오늘 미국에서 5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려 700억 달러. 예,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 700억 달러의 어떤 돈을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자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 직전에 4.235%의 돈을 빌렸는데 똑같은 5년 후에 갚기로 한 이번 계약에서는 이자가 4.659%. 하루 전 5년치 이자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금리가 정점 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럼 정부가 이자 내느라고 바쁠 거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재정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될 거니까 경제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금리 높은 것도 부담되지 않나? 하여튼 등등의 이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또 미국 국채 이자 받고 투자하고 말지 뭐 신흥시장에 주식 투자 뭐하러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됐고, 또 이제 마감에 나온 주요 기업들 실적을 보면 이제 메타 실적이 나왔는데, 메타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EPS가 주당 순이익이 4달러 32센트 예상했는데 4달러 71센트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사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 향후 전망은 7대3 비율로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3은 뭐 좀 시장 기대치만큼 잡아주는데 한 70% 정도 해당되는 기업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실적 발표할 때는 또 예상치보다 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망치를 예상보다 부진하게 잡은 데다가, 그런데 여기에 또 지출, AI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다음 분기에는 나빠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IBM도 뭐 시간에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하락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발목을 잡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좀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기업들 실적은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였잖아요. 현대차도 현대차 주가는 뭐 빠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현대차도 예상치 상회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양호한 그런 실적을 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저거 그냥 재고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재고 자산이 막 떨어져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재고를 낮게 쳤다가 그게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게 반영된 거다. 뭐 어쨌든 근데 그거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거 감안해서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잘 나온 게 맞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전망도 되게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투자자들이 주가가 지금 싸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PBR 밴드인데 이게 하이닉스의 이제 자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냐 보면 이미 과거의 어떤 패턴의 상단을 뚫고 나간 정도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비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직은 비싼 것 같아, 이런 어떤 투자들이 나오면서 좀 매도가 나오는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하이닉스 실적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뭐 이후에는 또 이제 주가 반등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은 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내놨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대형주들은 목요일에는 실적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목 위클리 만기 이런 거 있을 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또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간 7% 빠지고 나면 그러니까 최소 2주 이내에는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가 되는 건데, 어쨌든 어제 제법 올라갔다가 오늘 뭐 도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121선에선 거듭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선에서는 뭐 빠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빠지면서 덩달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또 반대. 그러니까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 시소에 있는 보험주라든가 금융주,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잘 보면 양봉, 음봉 색깔이 대비가 되잖아요. 보험하고 이제 삼성전자 보면은 그 양쪽에서 시소 게임하고 있는 121선 근처에 똑같이 있는데 거기 살짝 위인데 주가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시소 게임 벌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첫 거래가 되면서 초반에 11%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초반에 마이너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금리도 금리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초반부터 지수를 발목 잡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의 재상장도 시장에서는 일부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뭐 이 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도.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그냥 홀짝홀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 같은 경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 내일은 매수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바뀌고 지수 자체도 지금 퐁당퐁당으로 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뭐 오늘 또 되게 많이 팔고, 이게 하여간 최근 들어서는 막 흔드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흔들어 놓고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나오게 될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불리우는 PCE 지표를 보고 나서 추세를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3,200억 가까이 매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의 매도만 3,5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매도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230억이니까 사실상 오늘 외국인들은 그냥 반도체 팔았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 조선주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오늘 조선주 별로 좋진 않았죠. 그 다음에 기관은 5,400억 매도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대략적으로 2,700억, 그리고 레버리지 매도했다라는 건 저 안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만큼 들어간 거니까 또 이중으로 매도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한 거는 뭐 LG노텍, 그다음에 뭐 기아라든가 자동차주 일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수 쪽 상단에 이렇게 규모가 미미해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좀 매도 쪽에 집중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반도체, 주성, STI, 뭐 동진세미캠, TCK, GST, 원익QNC, PSK,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반도체 쪽을 또 매수하는, 게 최근에 뭐 매수했다 이렇게 정신사납게 하는데 그렇게 했고,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TI가 이제 순매수 1위가 됐고,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와 있고, 태웅, 하여튼 반도체 쪽도 쭉 깔아놓고, 태웅 같은 어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 이런 것도 이제 일부 좀 매수 상단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특징이었고요. 매도는 2차 전지 쪽 3인방,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을 좀 매도 쪽에 갖다 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 보면, 아이고, 이거 아침에서 제가 수정을 안 해서 이거는 그냥 저 다음 차트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증시자금 동향인데 고객예탁금 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시장이 이제 차별화 장세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워낙 지금 지수 종목들 자체가 이제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전같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진 않고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같이 막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이제 들어 올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이 언제 주도권 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 예탁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개인들 자금이, 기관이 그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시가총액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분명히 주도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근데 지금 예탁금 수준 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리드해 갈 힘이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수급 동향을 좀 수시로, 뭐 계속 누적되어 있는 종목, 한 6개월 동안에 기관들이 많이 사놨구나,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사들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보는 것. 다음에 매수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가 시작된 종목. 아까 제가 보여드린 리스트 안에도 원래 매매 없었는데 최근에 매수가 붙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이 뭐 그냥 그 야후 보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시장 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보는 거 쭉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후만 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는 어디를 보냐면요. 연합 인포맥스를 보면 저녁에 이렇게 그 미국 관련된 뉴스가 여기 쭉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뉴스라는 메뉴가 또 있어서 여기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 사이트는 야후에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되니까 야후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그때 이제 번역기 돌려서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 많이 보냐면 유명한 분석가들, 미국 분석가들 트윗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통계 같은 경우 장기적인 어떤 통계 뭐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데이터들 이런 거 많이 올려주거든요.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또 뭐 데일리 데이터 같은 경우도 비즈보크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하고요. 뭐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성격에 올려주는 저희 트윗인데 여기도 뭐 자금 흐름이라든가 뭐 종목들의 등락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일리 나오는 그날 나오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지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찰스 수압의 애널리스트거든요. 그 사람의 트윗을 보면 이렇게 데일리로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보고요. 연준 회의 있고 나면 닉 티밀하우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연준의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트윗에 연준의 시각이 어떤지, 연준이 중요시하게 보는 데이터는 어떤지 이런 거 여기서 참고하고요. 그리고 가끔 해괴한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이랬을 땐 통계가 이랬다, 뭐 이런 류의 데이터도 많이 올려주는 트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후만 보진 않고요. 이게 여러 개 봐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가 쭉 나열해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응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아침에 또 야후만 보지 막 이렇게 올리신 분이 계셔서 아니 그냥 제가 보는 거 다 오픈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서 하는구나 이렇게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